네, 이제는 가운데 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특히나 윤소희 배우님은 1인 2역을 맡아서 더욱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주인의 캐릭터를 좀 엿볼 수 있는 차갑고 그리고 또 도도한 눈빛까지 좀 사진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뱀파이어 치고 너무 깜찍한 게 아닌가. 너무 빨리 이동을 하셔서 왼쪽부터 다시 한 번만 좀 천천히 부탁드릴게요. Feel my heartbeat. 가슴이 뛴다. Coming soon. 이미 흡혈은 충분히 한 거 같은데 그만 가지. 넌 내가 무섭지 않아? 오래전 이 땅에 불멸의 피를 가진 자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불로 장생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널 찾아갈게. 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랑이요. 가슴 뛰는 사랑이 하고 싶어서요. 한산나무관에서 100년을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집주인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여기 철거 들어가는데. 밥값 좀 아껴먹겠다고 편의점 폐기 음식 먹어가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년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나. 내가 날 지키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주인의 시대십니까? 네? 유산이 상속되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이 단기 4355년 12월 9일 아닌가? 9일 아니고 8일이에요. 하루 먼저 깨버렸어. 나가주세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 뭐야? 어쩌자고 나 깨우가려고! 모든 게 엉망이다. 내 모습이 어렴풋 보이지만 흡혈 본능은 여전하다. 뱀파이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씨, 깨진다. 너 때문에 나 망했잖아. 나 먼저 깨우는 바람에. 정말 지금 취한 거예요? 라면 먹고? 한 번만 더 뱀파이어 어쩌고 하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렇게 된 이상 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로 뱀파이어? 사랑에 빠진 그 여자의 피를 먹으면 자넨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손대는 곳마다 핫플레이스 새로 고침 마이다스에선 신도식 대표. 이 남자, 이 여자 좋아하는 게 분명해. 딱 한 번 본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원래 내 거였던 것처럼.
자네가 해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손이 차시네요. 너라도 끊어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혜선아. 선우엘이 돌아왔어? 인간도 뱀파이어도 아닌 경계에 있는 건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잘못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야. 곁에 두고 지켜야 해. 만약에 그 여자가 정말 전생의 나라면 날 사랑하기라도 할 건가? 넌 내가 무섭지 않아? 난 혈기죠. 가슴이 뛴다. 6월 26일 첫 방송. 네, 그럼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으셨으니 언론 제작 발표회 공동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앉은 순서대로 이현석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과 또 이렇게 좀 기대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뛴다 연출을 맡은 이현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제작 발표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가슴이 뛰고 있는데요. 네, 오늘 즐거운고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저희 가슴이 뛴다 작년 10월부터 준비해서 촬영한 지 좀 되고 거의 이제 막바지 촬영에 달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 배우님들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셨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옥태견 배우님. 네. 가슴이 뛴다에서 선우열 역을 맡은 옥태견입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원지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뛴다에서 주인의 역을 맡은 원지안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강현 배우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뛴다에서 신도식 역할을 맡은 박강현입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소희 배우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뛴다에서 나혜원 역할 맡은 윤소희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자분들의 또 질문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이현석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가슴이 뛴다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독님의 마음을 좀 움직였는지, 매력을 느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슴이 뛴다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보셔서 하이라이트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이 반인 반뱀이라는 컨셉 설정이 되게 신선하고 되게 많은 흥미와 재미를 느꼈고요. 이 뱀파이어라는 영생의 존재가 자기의 생명, 영원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이 드라마 안에 잘 녹아 있는 게 뱀파이어, 그동안에 봤던 뱀파이어물과는 큰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거기에 또 우리 원지한 씨가 맡고 있는 주인애라는 캐릭터와 이 선우열이라는 캐릭터가 만나는 과정부터 이 두 사람의 좌충우돌 로맨스 코미디가 굉장히 많은 흥미를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ETV 새 월화 드라마 가슴이 뛴다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슴이 뛴다 대본을 사실 제가 전 작품을 찍고 있는 와중에 받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작품이 워낙 다크하고 좀 무거운 장르의 드라마였어서 이번 드라마 이 가슴이 뛴다라는 대본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굉장히 힐링이 된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 선우열이라는 캐릭터를 맡게 되면 이 캐릭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대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지연 배우님 답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슴이 뛴다라는 작품이 굉장히 밝고 재밌는 이야기라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박강현 배우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드라마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맡은 신도식이라는 역할이 제가 그동안 많이 해보지 않았던 되게 순애보, 순정남 같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 안에서 꺼내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윤소희 배우님 답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원래부터 판타지 장르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근데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다른 뱀파이어물과는 조금 다르게 뱀파이어가 인간보다 약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뱀파이어들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으로 뱀파이어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일단 어쩌다 보니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장르의 드라마가 같이 방송이 되게 됐는데요. 근데 뭐 제가 다른 드라마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저희 가슴이 뛴다는 저희들 안에서 이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그 인간이 되고자 하는 뱀파이어와 그 뱀파이어와 함께 동거하면서 좌충우돌 일어나는 그 코미디가 말씀하셨다시피 좀 밝고 경쾌하게 그냥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시청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말씀하셨던 드라마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해 주신 두 배우분의 호흡이 어땠는지 우리 원지연 배우님부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우선은 선배가 굉장히 에너지도 많고 현장에서 밝게 조금 유도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밝은 에너지 현장에서 많이 받으면서 함께 촬영을 했었고요. 편하게 의견 내고, 이제 저희 태견 선배님이나 저를 포함해서도 감독님이나 여러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리허설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재미있는 아이디어 상의하면서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옥태견 배우님도 이제 두 분의 호흡이 어땠는지. 네, 우선 원지연 배우가 워낙 이제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아름답고 사실 이 주인애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또 저의 선우열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캐릭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씩 잘 표현해주면서 오히려 이 주인애라는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원지연 배우가. 그래서 저도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지금도 즐겁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드라마가 나오게 되면 보시면 정말 둘이서 잘 쿵짝쿵짝 잘 노는구나라는 생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사실 뱀파이어 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CG죠. 사실 저는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으나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후에 붙여질 거니까요. 그래서 상상력을 좀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평상시에 연기하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CG가 입혀줘야 될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사실 연기 자체로서는 이 선우열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뱀파이어로서 살다가 인간이 점점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점 이제 인간화돼가는 연기가 조금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CG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원지한 배우님 첫 주연을 맡으신 소감. 네, 첫 주연으로서 이렇게 밝고 재밌는 작품 함께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일단 감사한 마음이고 그만큼 많이 두근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제 길게 처음으로 찍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사실 주변에서 워낙에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들이라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거나 그랬던 것보다 굳이 꼽자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운동을 좀 해놔야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뭐 이런 부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박강현 배우님도 이제 드라마에는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소감에 대해서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잖아요. 떨리고 그 마음가짐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첫 촬영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제가 했던 무대와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본질적인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르겠죠. 저는 이제 평소에는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기를 했다면 이 영상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지만 태견 형님 그리고 지한 씨, 소희 씨에게 좀 많이 조언을 얻어가면서 그리고 감독님이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름답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답변도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요. 좋아요. 네. 우리 윤소희 배우님도 사실 이 가슴이 뛴다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그 우리 안방 극장의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좀 공유를 해주세요. 네, 저도 사실 오랜만에 드라마 현장에 복귀를 해가지고 좀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 도움을 많이 청했고요. 네, 감독님께서 뭐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지한 씨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태견 선배님이 워낙 현장에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도움 많이 받고 현장에서 편하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본 처음 봤을 때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뱀파이어라는 설정을 어떻게 이 작품 안에 잘 구현해야 될까. 근데 뭐 그동안에 보여줬던 뱀파이어들이 약간 장르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었다면 이 가슴이 뛴다 안에서의 뱀파이어는 사랑도 해야 되고 코믹함도 있어야 되고 웃음도 주고 감동도 줘야 되는 캐릭터가 이런 일반적인 시청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파이어에 대한 특성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서 작가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면서 우리 뱀파이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최대한 많이 걷어내서 우리 한국형 뱀파이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 작품을 준비했고 그래서 뭐 흔히 생각하시는 뱀파이어들의 특성들이 이 드라마 안에서는 잘 묻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가슴이 뛴다 안에 그냥 독특한 한국형 뱀파이어가 탄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그 사진 촬영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옥태균 배우님의 K 뱀파이어로서의 모습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 그 하트비트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하얘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제가 이 대본을 처음 받고 나서부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고 사실 정말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저의 애기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가슴이 뛴다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2PM과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해보진 못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K-윌 형의 가슴이 뛴다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대본 받고 나서 그랬는데 이제 작품을 이제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영재로 이제 제목이 하트비트로 정해졌을 때는 이건 정말 운명 같은 작품이구나.
내가 정말 운명 같은 작품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하트비트라는 곡이 2PM 곡이 많이 사랑을 받았듯이 이번에 가슴이 뛴다도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KBS가 잘하는 드라마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이 꼭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 장르긴 하지만 이게 장르적인 성격으로 확 가는 요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로만 또 치부되기에는 장르적인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것만 계속 잘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 도전해서 KBS에서도 이런 드라마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시청자들한테 좀 어필이 된다면 이 가슴이 뛴다가 KBS에서는 좀 좋은 드라마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뭐 사실은 KBS가 이런 드라마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슴이 뛴다 하나만으로 그냥 시청자들한테 좋은 드라마로 평가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 촬영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연 배우로서 누구나 사실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고 그 작품의 성과가 좋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실 여기 함께하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뭐 감독님을 포함해서 전부 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뭐 제작진, 뭐 제작부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거를 바라보고 저희가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안 좋은 드라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정말 최선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드라마였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새같이 이제 OTT 서비스들과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어떤 채널의 드라마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중에라도 정말 다시 찾아보고 이 드라마는 괜찮은 드라마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성적도 좋으면 좋겠죠. 그거를 빼먹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저희가 만드는 퀄리티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 퀄리티 연기와 또 성적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박강현 배우님께 있었던 질문인데요. 그 이제 뮤지컬로서 이제 거의 뭐 최고셨는데 이제 이쪽 드라마로 이제 넘어오면서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최고 아니고요. 뮤지컬에서도 사실 제가 입지를 다져가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처음 이제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이것은 뭐 내가 뮤지컬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그거에 뭔가 좀 해가 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이 작품에 내가 누가 되지 않고 잘 이제 스며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었어요. 근데 뭐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저는 뮤지컬 하든 뭐 다른 뭔가를 하든 항상 저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조금 계속 돌이켜보고 매번 몇 초 이제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배우고 좀 더 이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의 도전은 이 결과가 좋던 나쁘던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까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갈 때 그 우리 박강현 배우님의 목소리가 OST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노래를 그 녹음할 때 좀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무대에서 노래한다거나 공연할 때랑 좀 어떻게 좀 사뭇 다른 감정이 느껴지셨는지. 굉장히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제가 보통은 이제 크로스오버적인 노래나 아니면 뮤지컬 노래를 부르다가 약간 락킹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다가 또 이 마음은 이 신도식의 마음이 아니라 이 태견이 형, 선유열의 마음으로 불러야 했기 때문에 빙의를 해야 된다. 형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네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아, 예. 그 OST도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소희 배우님께도 하나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비단 이번에 그냥 역할을 하나만 맡으신 게 아니라 1인 2역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됐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두 인물을 연기해야 되다 보니까 두 인물 각각이 가진 서사를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썼어야 됐는데 다행히도 혜원이 역할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혜선 역할을 조금 앞에 몰아서 찍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재미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1인 2역을 늘 이제 보기만 하다가 처음 해본 거였는데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인물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두 인물이 다행히 우열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각각 우열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뭐 이런 차이라든지 뭐 말투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기하면서 재밌었고 네,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지금 좀 약간 길조라든가 상서로운 기운은 오늘 첫 방을 앞두고 비가 내린다. 그리고 또 저기 지금 화면이 깜빡거려가지고 왠지 모르게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게 다일까요? 혹시 좀 생각나시는 게 없으실지? 예, 더팩트 기자님 죄송합니다. 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순조롭게 촬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든지 뭐 녹음됐다든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도 없이 너무 진행이 잘 되는 촬영장이어서 예, 그런 해프닝이 없었습니다. 있었니 혹시? 없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드라마에 고양이가 좀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 원지한 배우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 반려묘도 한 2마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고양이와 관련된 좀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좀 없었을까요? 현장에서라도? 아니면 집에 있는 고양이가 뭔가 좀 길조를 준다거나 하는 네 그런 거라도 좀 한번. 갑자기 부담감을 확 주시는군요. 아, 예, 어쩔 수 없어요. 뭐 원지한 배우가 해주겠죠. 촬영을 하면서 고양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는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수상쩍은 행동을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발견은 못했어가지고 아, 네. 네, 그렇네요. 아니면 좀 약간 그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좀 다르게 들렸다거나. 그건 아마도 태견 선배님이 그 고양이를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유독 네. 저희들 중에 가장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갑자기 나한테 바톤 터치를. 자, 이 훌륭한 질문 선배님을. 패스해도 될까요, 기자님? 없죠?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시죠. 아, 예. 근데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좀 그 뱀파이어 분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피 이런 것도 좀 묻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보면서 섬뜩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우리 네 분 배우들 중에서는요. 아, 예. 없는 걸로. 윤소희 배우님. 없어서 없다고 얘기해 드리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드라마를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달라. 이런 걸 이만큼 노력했으니 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특별히 좀 강조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기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나 막 공포스럽고 막 무섭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뭐 현장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가지고 그냥 유쾌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로맨스 코미디에 뱀파이어라는 설정이 들어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우리 4명의 인물들이 정말 얽히고 설키면서 점점 이 4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해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초반 설정에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뱀파이어가 정말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주인애가 우열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리고 그 과거의 여인이었던 혜선이가 혜원으로 다시 등장하면서 우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도식이는 순애보적인 사랑이 나중에 자기 생명의 위기가 처해 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네 명의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중점적으로 잘 봐주시면 즐겁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옥태견 배우님. 네, 정말 추운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운 여름까지 찍고 있는데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정말 재미있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도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지한 배우님.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품에 나오는 배역들이 한 명 한 명마다 다 너무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작품 시청하실 때도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고 재미있게 웃으며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강현 배우님. 네, 앞서 그 지한 배우 그리고 태견 형이 말씀하셨는데 그 조금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재밌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맡은 신도식 역할 촬영할 때는 재밌는 씬이 하나도 없거든요. 즐거운 씬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조금 아리고 조금 아프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방송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재미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각각 인물, 현재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들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윤소희 배우님. 저도 강현 배우님이랑 조금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다른 캐릭터분들이 되게 매력이 많고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각 화마다 특히 뱀파이어 분들이 현대 시대에 적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재밌게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네 분 배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감사의 인사 한 말씀만 좀 전해주시죠. 정말 추운 날부터 지금 땀 뻘뻘 흘리는 여름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선택하셔서 보신다면 절대 후회 없이 재미있는 작품이 될 거라 확신을 하고요. 휴가철이라 많이 놀러 가시더라도 채널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밤 9시 45분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가슴이 뛴다. 저 출발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은 이제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또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KBS ETV 가슴이 뛴다 언론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그리고 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KBS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eel my heartbeat. 가슴이 뛴다. Coming soon.
이미 흡혈은 충분히 한 거 같은데 그만 가지. 넌 내가 무섭지 않아? 오래전 이 땅에 불멸의 피를 가진 자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불로 장생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널 찾아갈게. 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랑이요. 가슴 뛰는 사랑이 하고 싶어서요. 한산나무관에서 100년을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집주인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여기 철거 들어가는데. 밥값 좀 아껴먹겠다고 편의점 폐기 음식 먹어가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년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나. 내가 날 지키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주인의 시 되십니까? 네? 유산이 상속되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이 단기 4355년 12월 9일 아닌가? 9일 아니고 8일이에요. 하루 먼저 깨버렸어. 나가주세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 뭐야? 어쩌자고 나 깨우가려고! 모든 게 엉망이다. 내 모습이 어렴풋 보이지만 흡혈 본능은 여전하다. 뱀파이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씨, 깨진다. 너 때문에 나 말했잖아. 나 먼저 깨우는 바람에. 제가 지금 취한 거예요? 라면 먹고? 한 번만 더 뱀파이어 어쩌고 하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렇게 된 이상 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로 뱀파이어? 사랑에 빠진 그 여자의 피를 먹으면 자넨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손대는 곳마다 핫플레이스 새로 고치면 아이다스 혜선 신도식 대표. 이 남자 이 여자 좋아하는 게 분명해. 딱 한 번 본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원래 내 거였던 것처럼. 자네가 혜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손이 차시네요. 너라도 끊어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혜선아. 선우에도 돌아왔어? 인간도 뱀파이어도 아닌 경계에 있는 건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잘못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야. 곁에 두고 지켜야 하네. 만약에 그 여자가 정말 전생의 나라면 날 사랑하기라도 할 건가? 넌 내가 무섭지 않아? 난 흡혈귀자. 가슴이 뛴다. 6월 26일 첫 방송.